네, 본격적으로 뉴스 브리핑 하기에 앞서서 뉴스 전 코너를 진행합니다. 빅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안드레아 파크 이렇게 읽는 게 맞겠죠? 네. 네. 유튜브에 들어와 주신 분인데 옷이 늘 정장이었는데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오늘 제가 그렇군요. 제가 수트를 안 입었네요. 네. 잠시 후에 갈아입을 계획으로. 아, 그렇습니까? 좀 편하게 왔는데 이런 것들 또 일일이 하나하나 봐주고 계시니까 내일부터는 또 다시 입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가끔 변화도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유튜브에 먹갈람님, 거제에 계신 저희 곤유부에 아주 열심히 또 들어주시는 맞아요. 청취자시죠. 예. 거제는 약간의 먹구름, 바람도 조금 붑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유튜브로 박별박이님이 항상 잘 보고 듣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0252님은 경기도에서 전라도 광주로 출장 가는 길입니다. 항상 좋은 뉴스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대합니다 하시면서 새싹 문자 보내주셨네요.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일단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 조심하시면서 곤유부에 귀 기울여 주시면 여러 가지 뉴스들 제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헤드라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현철 박영성 장관 임명 관련 헤드라인 있고요. 거기에 조양호 회장 별세 소식 그리고 최근 이슈들 전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네. 야당의 반발이 있는데 박영선, 김현철 장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이제 임명을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한국당 등 야당의 사퇴 요구에도 불구하고 임명 밀어붙이면서 야권의 반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런 예상을 신문사들은 하고 있습니다. 강수를 두더라도 국정 장악력을 되찾아야 한다. 이런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하고 있고요. 야당의 반발로 4월 국회 시작부터 또 파행은 불가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싣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같은 해외 순방 마친 뒤에 야당과의 대화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한동안 또 시끄러운 일은 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문사들은 이렇게 헤드라인 뽑았습니다. 한국일보 성과 주문 거듭하며 박영선, 김현철 결국 임명. 동아일보는 네 사람들 얻고 여야 협치 일타 이렇게 헤드라인 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오전에 굉장히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별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대한항공이 이제 조 회장이 8일 새벽에 미국 LA에 있는 한 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뭐 인터넷 그 실시간 검색어에 숙환이라는 단어도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경영권을 빼앗긴 지 12일 만이었고요. 평소에 이제 폐질환을 앓고 있었고 치료를 받기 위해서 미국으로 넘어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 회장이 폐가 굳어지는 병이 있었는데 검찰 조사 이후에 병세가 심해졌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또 이렇게 밝혔습니다. 중앙일보가 다루고 있습니다. 조양호 회장 주총 패배 12일 만에 LA에서 별세라고 제목을 정했네요. 자, 조선일보 일면 보는데 좌측 하단에 사람 얼굴 사진이 있길래 이렇게 봤더니 주영훈 경호처장이에요. 대통령 그렇습니다. 경호처장. 관련된 의혹을 조선일보가 다루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 경호처장 시설관리 직원을 가사 도우미시킨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청와대 시설관리팀 소속 무기계약직 여성 직원을 관사로 출근시켜서 가사 도우미를 시켰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다고 쓰고 있습니다. 네. 1년 6개월 동안 관사로 출근시켜서 가족들의 빨래하고 청소 등을 맡긴 정황이 있다라는 거고요. 청와대는 필요하면 정식 감찰에 착수하겠다라고 밝혀서 일단은 의혹인데 사실로 밝혀진다면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조선일보가 이런 의혹을 보도했다라는 부분 알려드리고요. 한겨레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7년 만에 심판받는 낙태죄 국민은 폐지로 기울었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헌재가 11일 위헌 여부를 선고합니다. 2012년 합헌 결정 뒤에 두 번째 심판이고요. 여성의 자기 결정권 침해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신문사 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사실 여론이 많이 변했다라는 점을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은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2010년에는 낙태를 반대한다라는 의견이 53%였는데 2017년에 설문조사에서는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52%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고요. 사회 인식과 재판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결과가 주목이 되는데 폐지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11일에 이제 헌재에서 위헌 여부를 선고하게 되는데
이제 이틀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결론이 날지 네.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끝으로 서울대학교의 옥시 가습기 살균제 연구 자료에 관련된 네. 헤드라인이 있습니다. 경향신문이고요. 서울대 옥시 가습기 살균제 연구자료 조작 왜곡이라는 단독 보도입니다. 경향신문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을 단독 입수해서 확인한 결과고 현재 그 대법원에서 관련 상고심이 진행 중이어서 결과에도 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결정문을 보면은 연구를 진행한 조모 교수의 실험이 연구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 누락해서 연구 자료를 조작했고 또 데이터를 축소 왜곡 해석함으로써 진실하지 않은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대 측에서 연구 진실성위원회를 통해서 살펴봤던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문 헤드라인 살펴봤습니다. 박영란님이 안 입었다길래 얼른 보는 라디오. 예. 그러니까 얼른 보는 라디오를 지금 보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수트를 안 입은 거지 옷을 안 입지는 않았습니다. 설마 옷을 안 입었을까? 갖춰 입을 것 다 갖춰 입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9521님 역시 새싹이신데 아침에 일찍 출근했는데 우산을 깜빡했네요. 퇴근할 때 비가 안 왔으면 좋겠네요라고 하셨는데 일단 예보에는 예보, 있어요. 예보에는 있기 때문에 이럴 때 기분 좋죠. 비 온다 그랬는데 내가 우산을 안 갖고 왔어. 근데 비가 안 와. 그럼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게요. 그런 행운이 있을런지 한번 그래도 예보도 그렇고 지금 봄비는 좀 반가운 비니까 좀 내려줘야죠. 예, 좀 기분 예. 좋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터넷 뉴스 토픽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람 이름이 진짜 많군요. 많습니다. 먼저 로버트 알리라는 이름인데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텐데 방송인 로버트 알리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어제 경찰에 전격 체포가 됐습니다. 긴급 체포가 됐더군요. 그렇죠. 예. 이 체포됐을 때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라고만 말했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자신의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혐의를 일부 인정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경찰은 로버트 알리 씨를 조사한 뒤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방침인데 최근에 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또 녹화된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서 네. 뭐 주변에서 좀 안타까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가족들과 있습니다. 함께 하는 방송도 많았었는데. 맞아요. 예. 자 그리고 또 한 명 유명인의 이름이 또 보입니다. 마이크로닷. 네, 이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자진 입국해서 인천공항에서 체포돼서 유치장에 입감이 됐습니다. 제천 경찰서라고 그러죠. 그렇죠. 20여 년 전에 주변인들로부터 지금 수십억 원대 돈을 빌린 뒤 해외로 도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인해 본 바로는 그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사람이 총 14명이고요. 피해 규모가 약 20년 전 원금 기준으로 6억 원 정도니까 뭐 굉장히 큰 돈이죠. 그 지난해 12월에 마이크로닷 부모의 신변 확보를 위해서 인터폴에 경찰이 적색 수배 신청했고요. 그러니까 같은 달 12월이죠. 신 씨 부부가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서 경찰에 자진 입국 의사를 전했었는데 드디어 입국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IMF 때 그 지역에 있는 뭐 친인척들 또 지인들한테 돈을 빌린 다음에 갚지 않고 도주했다 뭐 이런 의혹인 것이죠. 그러게요. 예, 요즘 참 연예인들의 좀 불미스러운 일들 많이 터지고 있어서 참 마음이 편하지가 않네요. 예. 자 그리고 또 한 명 이 이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왕진진. 네. 왕진진 지명수배라는 키워드인데 그렇습니다. 이 낸시랭의 남편으로 알려져 있죠. 이제는 전 남편이라고 부르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전준주 씨가 잠적해서 검찰이 지명수배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강요 등의 12개 혐의로 낸시랭에게 고소를 당해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지난달에 이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근데 왕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지 않았고요. 강제로 법정에 세우는 구인장을 발부했는데 이후에도 이제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검찰이 기소 중지하고서 이 왕진진 씨의 신병 확보에 주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계속해서 뭐 이렇게 시끄러운 이야기 속에 왕진진이라는 이름이 계속 거론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 뉴스토픽 끝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강원도 산불 2차 피해라는 키워드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 피해로 인해서 강원도 지역에 지금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도 보니까 강원도 속초시 숙박시설 방 10개 중에
8개가 이제 비어 있었다라는 지금 집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설악산 국립공원도 지난 주말 입장객이 전주 대비 1,700여 명이나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악산에는 산불이 안 났는데 많은 분이 피해를 본 것으로 지금 오해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 전해지고 있고요. 산불 소식에 관광객들이 외면하면서 지금 강원도 지역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강릉하고 속초가 벚꽃 축제 중인데 이것도 사람이 확 줄었고요. 지역 경제가 이렇게 얼어붙으면서 속초시나 고성군 주민들이 SNS 통해서 동해안을 다시 찾아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글을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산불 피해 입은 곳에 가서 나는 막 히덕거리고 이래도 될까 이렇게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맞습니다. 그래도 이 지역의 아주 또 주요한 산업이 관광업인데 네. 많이 찾아주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고 하시죠. 저도 이번 주말에 이제 가족들하고 찾기로 돼 있었는데 불 소식 듣고 이거 취소해야 되나라는 생각했었는데 그냥 가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예약해 놓으신 분들은 가셔서 또 여러 가지 맛있는 거 드시고 또 사진 찍으시고 그래야 또 지역 상권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 피해를 네. 함께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방송에서 이 얘기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네. 지역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산불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역시 청취율 조사 기간 맞이 네. 깜짝 퀴즈가 준비가 되어 있죠. 맞습니다. 오늘부터 드디어 이제 전화 조사가 시작이 되죠. 근데 그렇죠. 만약에 즐겨 듣는 라디오 방송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SBS 러브 FM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입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제목을 너무 길게 지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생각했으면 제목을 뭐 꽝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꽝이 뭐예요? 한 글자로 그냥 이름을 지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 SBS 러브 FM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네.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이라고만 그럼요. 해주셔도 이거 소리 내서 한번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그 갑자기 전화 오면 어버버 할 수 있거든요. 안 나오죠. 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퀴즈를 마련했습니다. 어떤 네. 문제입니까? 제주에서 올해 첫 일본 내염 땡땡이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지난해하고 비교하면 일본 내염 땡땡 발견 시점이 5일 늦은 건데요. 올해 봄이 평년 대비 기온이 좀 낮았던 데다가 일교차가 좀 심했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땡땡이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퀴즈는 땡땡을 맞춰 주시는 겁니다. 일본 뇌염 땡땡이 발견이 됐다. 자, 힌트 주셔야죠. 저는 이제 여름 새벽에 알람보다 이 소리 들으면 더 빠르게 일어나요. 엥 소리가 나잖아요. 네. 이렇게 머스키로. 맞습니다. 정답 드리네요. 그냥. 자, 오늘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문제, 제주에서 올해 첫 일본 뇌염 땡땡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 땡땡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샵 1035 우물정 1035 또 그리고 SBS 고릴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고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께는 선물 드리죠. 와, 오늘 이렇게 드려도 될까요? 너무 푸짐한데. 아, 그래요? 네, 불고기 버거 세트. 불고기 버거랑 세트군요. 네, 예, 감자튀김. 버거만 떨렁 드리지 않고 네, 콜라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버거, 감튀, 콜라 3종 세트. 자,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께는 불고기 버거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요. 전민기 팀장하고는 인사 나눕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